오늘은 막 눈에 띄는 지표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만기일인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매물 소화 과정을 여전히 걸칠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20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한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다우지수는 다시 뜨거워지면서 종잡을 수 없는 형태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를 한 미국의 B컷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일지, 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되어질지, 이러한 다툼이 현재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일본 금리 결정 또한 동결을 하면서 일본에서도 금리의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전 세계 곳곳에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눈치 보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예정된 B컷 0.5%에 대한 금리 조정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시장 접근해야 될 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522포인트 1.26%가 상승한 42,02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42,000이라 42,000 굉장한 포인트죠. 굉장한 포인트고, 다시 한번 고점을 넘겼다? 갱신했다? 네, 표현이 좀 더 낫겠네요. 갱신하면서 리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으면 그저께, 그러니까 발표가 됐던 당일날은 오히려 고점을 찍자마자 급조정, 어떻게 표현하면 급락이라는 표현도 맞을 텐데요. 급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시작부터 급등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변동성의 일부 차이는 있어서 고점 대비해서 일부 밀림 감지되긴 했습니다만,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있었다 정도의 표현이 좋아 보이네요. 근데 문제는 금리 발표의 데이터를 하나를 가지고 시장이 이틀간 움직였던 변동성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지금은 아래쪽 하락에도 움직임이 있고, 위쪽 상승에도 흐름이 있고, 상하 높은 변동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단계에 있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하 높은 변동성이 주고 있는 의미는,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에 대해서 결정적인 확실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기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해준 미국의 결정 때문에 시장에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안도를 좀 했습니다. 왜 안도를 했냐면,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노동시장의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제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근로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해당 부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장이 개선되어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파월 의장 말이 맞네, 좋아지고 있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구나 라고 또 될 수도 있다. 사실 이건 말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어디다가 말을 갖다 붙여서 이 내용을 써먹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내용들로 좋았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눈에 띄는 지표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만기일인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매물 소화 과정을 여전히 걸칠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저께 이제 히어로는 다우지수가 1.26%, S&P 500이 1.7%, 나스닥 지수가 2.51%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 히어로는 나스닥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M7이라고 불려지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득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완전하게 캐리하면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갔고요. 그동안 좀 엉눌려 있었던 엔비디아 또한 흐름이 좀 빠르게 개선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이 테슬라는 직전 고점대를 뚫어주면서 갭 보정이 들어가는 모습, 갭 보정이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추세를 확장 신고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를 잠깐 좀 드리자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리포트 때문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 같은 경우 리포트 때문에 완전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리포트 영향,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 리포트 가격이 거의 50% 정도가 디스카운트된 발표가 되면서 주가 급락을 맞았거든요. 사실 이 종목들의 우리 시장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충격도 배제할 수 없었던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돌고 있는 유동성이 어디 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지를 못했던 유동성이 어제 같은 경우는 M7 종목군들로 고르게 들어왔다. 최근 들어서 아마 이쪽 간신 종목에서 이 정도 섹터에서 전부 다 빨간불을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의 풍족한, 그만큼의 시장 유동성이 계속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어제는 유동성 폭발을 좀 맞았다. 유동성 폭발을 맞았다. 어제 거래량 올라온 거 보십시오. 테슬라.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의 대기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침투되어졌다. 이게 지금 보여지는 뷰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지금 나타난 동작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방금 지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자금의 입출입이 바다의 밀물, 썰물과 같은 개념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들어왔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자금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핫머니라고도 합니다. 단기성 자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단기성 트레이딩이 좀 많은 시장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봐서는 시장이 분명히 득세인 것은 맞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아래 변동성 자체가 하루에 하루 걸러서 위아래 그것도 아주 쉽게 말하면 100포인트가 오르고 30포인트가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20포인트가 오르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아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만한 변동성 수치를 좀 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수치는 우리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렵겠죠. 네, 그만큼 감정적인 증시 상황이다. 현재 상승을 100% 동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조심해서 우리가 시장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채를 좀 봐야 되는데 국채가 많이 스테이블해졌어요. 국채가 상당히 스테이블해졌고 국채가 지금 현재 위치대에서 가격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금리 결과 발표에 의해서 조정세를 받았는데 문제는 국채의 이 가격 하향에 따른 만큼
시장 유동성으로 이게 돈이 환산되는 게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채라든지 달러라든지 이 자금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자금들이 시장 유동성으로 공급이 돼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 유동성으로 바로 환원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를 좀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 어저께 그냥 시가에 뻥 하고 때렸어요. 뻥 하고 때려 올린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뻥하니 때린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이 구간이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한 거죠. 왜냐면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플러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보이죠. 매우 강력하게 보이는데, 사실상 강력하다는 건 뭐냐면 빵 하고 때린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날리고 올리면 이거 진짜 강력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진짜 강력하죠. 테슬라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예요. 뻥 하고 때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아 올려서 땡기잖아요. 근데 이제 뻥 하고 때려서 올려놔봤자 다른 주가들처럼 못 간단 말이죠. 지금 다우지수의 형태를 봤을 때도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 고점이네, 신고가네, 내가 놓치는 거 아닐까 하고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조급해질 필요가 1도 없다. 조급해질 필요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지금 뭐 유동성 폭탄을 맞아서 가자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죠. 사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그랬죠. 어제 나스닥 저도 좀 애를 먹었어요. 지금 뭐 아까 화면에 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도 지금 익절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당겨서 갔단 말이죠. 결국 이제 마지막에 결국 무너졌다기보다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게 진짜 강력한 거죠. 근데 지금 증시의 전체를 놓고 보면 나스닥이 어제는 좀 증시를 캐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줬지만, 다른 주가의 움직임에서는 그 정도의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어요. 그 점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내마녀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마녀의 달, 쉽게 말하면 만기일, 포지션이 정리되는 날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방향성을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기일이라는 것은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만기일에 대해서 가끔 가다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만기는 뭐냐면, 여러분 적금 들어보셨죠? 아니면 뭐 어떠한 특정 상품에 무슨 만기가 있는 상품을 가입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가입했고 12월 30일날 내가 만기가 끝나는 상품이야. 그래서 12월 30일날 이걸 잘 만기가 끝내서 찾아야 되는데 12월 29일날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그걸 만기를 못 찾아.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1년 동안 부은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죠. 이러한 이제 선물 같은 경우 만기는 이제 3개월 만기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작업했던 부분에 대한 분량을 오늘 이제 다 소진됩니다. 옵션도 그렇고요. 옵션은 한 달짜리지만 물론 위클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격적 조치가 이제는 좀 나타날 시기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물량이 만기 소진을 끝난 이후의 방향성이 더 번잡스러워질 수 있다. 더 복잡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잘 가져가시면서 오늘장 남은 시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마저도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면 분명히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밀린다고 하면 현재 시장은 박스권에 대한 뷰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화면 하단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나 카카오톡 링크 확인하시면 관련된 내용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